네, 서정욱 변호사 나왔는데요. 자, 컷오프 결과가 발표됐는데 당대표는 일단 예상대로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뭐 가나다라 순입니다. 올라갔습니다. 먼저 근데 이거 보면. 컷오프 말하기 전에 네. 하나 꼭 지적해야 될 게 있어요. 뭐요? 컷오프를 하면 되지. 그 전에 그 서류 심사 해가지고 심사 이것들이 이거 말도 안 되게 자격 심사 탈락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 봐요. 아니 그거 뭐 왜냐하면 이게 그 예를 들어 이제 강신업 변호사가 놓으면 그냥 이게 여론에 맡기면 되잖아요. 그렇지. 이걸 무슨 기준으로 과연 이게 아예 기회자초 박탈하는지 그럼.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게 또 돈은 4천만 원 안 돌려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돈을 왜 안 돌려줍니까? 전문 용어로 내다바이 당한 거야. 그러니까 사기당한 저는 이게 과연 그게 맞나? 무엇보다 이게 또 최고위원 후보의 그 신혜식, 예. 김세희 이런 게 우리 보수 유튜버들 있잖아요. 전부 이게 탈락시켰어. 아니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이게 손을 내밀거든 행동하는 우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게 좌파들이 촛불 들고 난동 부리면 그 누가 막습니까? 니네들이 나 막아 국민이 있어야지. 한 번이라도 그 나가봤냐 광장에. 이제 니네들이 막어 이제는. 아유 왜 이제 몰라. 본인들이 정말 완전히 광화문이 촛불로 다 뒤필 때 이건 누가 막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무슨 흥결이 있냐고. 여기 떨어진 거 보고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신혜식 씨가 뭐 엄청난 비리가 있나? 이래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 중대한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이지 그럼. 저는 이거 이런 식의 이게 고소해야 돼 이것들.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잘라내기 저는 이준석 때나 그 상당히 문제가 있다. 네. 그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나 네. 이런데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한번 지적하고 네. 지금이라도 이게 그 사과하고 빨리 이게 돈은 돌려줘야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4천씩 받아가냐 말이야. 아니 그거 돈만 돌려줘서 안 돼요. 4천만 원 무조건 돌려줘야 되고 손해배상으로 한 1억씩 다 또 다시 돌려줘야 돼. 그게 저는 명예훼손. 첫째 그 문제를 지적하고 예. 아마 이게 저야 뭐 정치 관심이 없지만 제가 이게 최고위원 나가도 서류 심사 탈락했을 것 같아. 그렇지. 저도 이게 우파 유튜버하고 그렇지.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제가 정권을 위해서 얼마나 싸우는데 그렇잖아요. 신혜식 씨나 저나 그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그러면 이게 아무도 행동하는 우파가 없다. 아스팔트 이게 우파도 필요한 거예요. 아스팔트 좌파하고 싸우려면 그걸 제가 지적하고요. 자 그다음에 그 이제 본론으로 가서 예. 뭐 당대표 4명은 이게는 이제 그 예상대로죠. 예상대로 됐어요. 딱 예상대로죠. 네. 뭐 순위 발표 안 해도 제가 대충 알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게 순위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 뭐 도중에 아마 이제 그 뭐 김기현 후보가 상당히 그 여론조사 지금 책임당원 6천 명 가지고 했거든요. 네. 김기현 후보가 앞섰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그 안철수 그다음에 이제 그 황교안이가 2등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황교안하고 천하람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엎치락덮치락 아니 했거든요. 황교안이가 2등 했을 예, 수 뭐 있어요. 그럴 수도 모릅니다. 있고. 예. 앞으로 이게 천하람 내년인데 분이 4등 제가 아닙니까? 보기에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천하람에게 이런 자를 이게 원래 자격심사에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람이. 이게 자격심사 이준석계가 한 것 같아요. 이준석의 영향력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 거기. 그러니까요. 이 자는 이게 틈만 하면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정권을 공격하는데 이런 발언 가지고 이게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된다. 윤석열 성공해야 된다. 이런 자는 다 떨어뜨리고 윤석열 까는 사람은 되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 좌파더라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게 위장좌파 아닙니까? 위장좌파. 지금 이 천하람이는 완전히 이준석이 아바타로 놓은 거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지. 이준석이가 자기 분신 후원회장 아닙니까? 이렇게 놓은 거거든요. 어설프게 뭐 별 흉내는 내 대구 출신이 순천 가가지고 뭐 노무현 흉내 내는지. 에이, 꼴값. 근데 노무현하고 이게 급이 아니 이자가 이게 법무법인 주원에 있거든. 주원. 이근계 대표가 있어. 옛날 이근계라고 유명하잖아. 이근계, 그 장관 대표에 아니에요? 적을 두고 있는데 제가 그 총무 변호사하고 다 물어봤지. 예. 아무 행기 없어. 천하람이가 이제까지 행기 뭐냐 말이야. 정치에. 방송만 우파를 위해서. 방송 돌아다니면서 이준석이 쉴드 친 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장성철이하고 맨 다니면서 좌파 방송 다니면서 대통령 깐 거 이거 말고 행기 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로서 행기 있어. 정치인으로 행기 있어. 아무것도 없거든요. 갑자기 근데 이준석 아파트로 놓은 거죠. 천하람이가. 뭐 저는 이제 그렇고요. 예. 뭐 안철수도 뭐 요즘 발언 많이 문제되죠. 네. 옛날에 뭐 물론 뭐 덕담이 아니 뭐 신영복 장례식에
뭐 존경하는 신영복 있잖아.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다음 요즘 세상에 간첩 어디 있냐 그러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탈원전 찬성하는 사람이야. 탈원전. 그러니까요. 예, 그래 박근혜 탄핵에 아주 그냥 앞장서서 난리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김기현이나 황교안 대표 예, 그럼 뭐 이런 분들이 좀 선전하면 어떨까? 두 분 중에 뭐 두 선정은 분이 될까? 난 결선에 올라갔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앞으로 이제 잘 하시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최고위원. 최고위원 야, 이게 좀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이게 충격이에요. 최고위원이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은하 후보가 진출했는데요. 그러면 친윤계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김병민 정도, 이게 민영삼 정도가 친윤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이준석계가 김용태, 허은하, 뭐 태영호도 이준석 편들고 정미경도 뭐 이준석의 엄마 뭐 이렇게 했는데 이준석이 저 징계 먹으니까 정미경은 약간 돌아서긴 돌아섰지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최고위원 중에요. 명단을 보면 원래는 이제 그 우리 친윤에서는 그 영천의 그 이만희 의원 있잖아요. 이만희 의원이- 이분이 재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재선. 괜찮았는데 영남권에 이만희 의원을 좀 미는 분도 많았고 그다음에 친윤에서. 수행실장 하던 그다음에 이용, 거의 뭐 수행하면서 경호까지 이용 있잖아. 이용 의원. 이분도 그 친윤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두 분이 지금 예선에서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상당히 좀 충격입니다. 이 두 분은 오히려 최고위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네 명이 사퇴해버리면 선출직 네 명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와야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인지도 있잖아요. 예. 이만희 어느 게 재선이지만 언론 노출이 인지도가 좀 방송 낮았죠. 이런 데 안 나왔으니까. 이게 여론조사니까 예. 조직 표현에서는 좀 높겠죠. 네. 투표를. 근데 여론조사는 아무래도 이게 전날까지 방송 다 하더라고. 이 후보들이 다 TV 출연해요. 맞아. 김병민도 출연하고 민영삼도 출연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인지도 면에서 전부 방송 출연인이잖아요. 두 분이 좀 떨어진 게 상당히 그 안타깝고요.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확실하게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저는 이준석 게 있잖아. 예. 그 조직적으로 미는 것 같아. 이준석 바로 다 그 들어갔어요. 김용태, 그다음에 그 허은하. 그 천하람, 그다음에 뭐 정미경도 원래 이준석 체제에 있었죠. 조수진하고 둘이는. 이준석계지요. 조수진도 그렇고. 야. 근데 그 김용태 이거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원래 청년인데 그 장해찬이 겁나가 일반 최고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김용태도 있고 허은하는 이게 뭐 이런 것도 자기 심사에서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럼. 허은하는데 그 음주운전을 2번이나 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게 뭐 윤창호법 이전이면 면책이 됩니까? 말이 안 돼. 그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게 허은하, 김용태 이자들에게 반드시 좀 떨어뜨려야 되는 이런 경우고 지금 이게 김병민이 민영삼 원장인데 친윤인데 그 정도가 문제는 이제 그 김병민은 이제 원외거든요. 네. 민영삼도 이게 원외고 원외고. 이 정도가 이제 원내가 남아있는 원내. 친윤 후보가 아닌가. 재선에 선전하기를 네. 상당히 그 바라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옛날에 다 했던 분들이죠. 네. 김재원, 정미경, 정미경, 조수진. 조수진 아, 이런 분들이 다 했던 분이고 아마 태영호는 서울하고. 이제 그 뭐 친박인지 태영호도 이게 친윤이라고 좀 하긴 어렵거든요. 네. 지금 상당히 그 최고위원 8명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심각한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이런 데 그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상당히 좀 약간 쇼크입니다. 아, 그러네요. 충격이네요. 조금 아까 말한 그 이만희 의원이라든가 이용 의원이 조금 언론 플레이를 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청년은 이제 김가람, 김정식, 이기인, 장해찬인데 결국 제가 보기에 장해찬이가 이제 압도적으로 앞서고는 있는데 그렇지. 그 저 이기인 이게 이준석. 이분이 이게 이준석계입니다. 원래 성남시 의원할 때는 이게 제가 칭찬도 몇 번 했어요. 이재명 그 캐는데 근데 완전히 이준석계로 지금 돌아서 있더라고요. 네. 아마 김정식은 이제 옛날에 신전대협 뭐 이런 분이고. 아, 김정식이 주목해야 돼요. 김정식이가 그 아스팔트에서 투쟁도 많이 했고 신전대협에서 굉장히 그 재기발랄한 투쟁을 많이 했고요. 아, 실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 쌍둥이에요. 예. 그렇죠. 쌍둥이. 형제죠. 일란성 쌍둥이. 그래도 이제 제가 보기에 그래도 장해찬이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그때 청년 특보부터 뭐 위원장 많이 했고
아마 이제 그 윤심 좀 실린 후보가 아닌가.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 장해찬이가 아마 저는 무난하게 청년은 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여성 후보는 아예 자체가 친윤 후보가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문제예요. 나오지를 못했어요. 뭐 전주에든 누구든 네. 또는 나왔어야 이제 되는데. 김정재든 포항에 아예 후보 자체를 못 냈기 때문에 뭐 정미경, 조수진, 허은하는 확실히 반윤이고 네. 나머지도 이게 친윤이라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 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미리 이제 국힘당 선대위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팔트라든가 보수 우파 센 사람들을 제거를 미리 시켜서 서류심사에서 신혜식, 그다음에 김세희, 그다음에 당 대표에서는 강신업 변호사를 제거하면서 이런 분위기 판을 이준석 판을 일단은 여기서 만드는데 물론 이제 뭡니까 당 대표가 뭐 이준석이가 될 리는 없고. 그다음에 최고위원도 이제 조심스러운데 여기서 당원들이 잘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당 대표도 이제 그 지금 어떤 여론조사도 이게 아직 50%는 4명 중에 50% 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결선 투표 갔을 때는 또 이제 결국에 그 천하람하고 안철수가 이게 연잘될 수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결국에 2등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황교안과 김기현이 합쳐야 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요.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면 이겨요. 뭐 저는 상당히 그 좀 당 대표도 예. 결선까지 갔을 때 예. 지금 이제 그 나경원 이제 그 전 대표는요 예. 김기현 지지로 돌아선 것입니다. 확실히 예, 돌아섰어요. 뭐 지지 선언을 하고 있고 행사도 같이 하고 있고요. 뭐 당 지금 이제 대표는 그 무난하고 나경원 뭐 전 대표도 저는 결국은 이제 그 이번 전당대회는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게 그 윤석열 대통령 하고 이제 그 총선 승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점에서 이제 그 뭐 대승적 차원에서 나경원 의원들이 그 사적인 섭섭함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초선 의원들도 와서 사과하고 또 이렇게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원팀 예. 뭐 저는 대승적으로 잘 결정했다. 네. 이렇게 그 판단하고 앞으로 그 나경원 그다음에 김기현 그다음에 그 황교안 대표가 선전하되 또 만약에 결선이 못 가면 그것도 이게 김기현 쪽으로 밀어줘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안철수나 천하람을 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황교안 지지자들도 당연하죠. 이렇게 저는 정통 보수 세력이 네. 똘똘하게 뭉치된다. 네. 뭉치된다. 뭐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결선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4강이면은 TV 토론 이제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황교안 대표가 선전해서 특히 부정선거관에서 이제 그다음에 민노총 해체라든지 이런 주장을 하면은 보수 우파들의 표심을 움직여서 결선에 김기현하고 황교안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안철수가 떨어지고 아무리 결선에 또 못 올라가면은 연대가 뭐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철수하고 천하람이 연대한다는 건 안철수가 결선에 올라갔을 때 연대인지 올라가지도 않는데 무슨 연대해봐야 소용없는 거니까 이상적으로는 이제 김기현하고 황교안이 1, 2등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것도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이제 청년 최고도 좀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장해찬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고 그다음에 김정식이라는 카드가 있으니까 이기는 떨어질 걸로 보는데 문제는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친윤계로 확실한 사람이 안 보이고 그나마 민영삼 김병민이 친윤이니까 민영삼 확실히 친윤입니다. 김병민도 뭐 친윤을 봐줘야죠. 그러니까 민영삼 김병민의 선전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가 한 말씀 꼭 김기현 후보께 드리면요. 네. 이제는 이제 좀 본인 얼굴로 승부해야 됩니다. 아. 계속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승부할 수는 없고. 근데 지금 캠프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좀 이게 정책이나 이게 좀 약해요. 이제 그 있잖아요. 그 여성들도 민방위 훈련 받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 공약을 국민들은 안 먹혀요. 선거용 급조 공약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진짜 제가 조언 하나 드리면 좋은. 바로 이게 그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이 윤 대통령이 하는 이 3대 개혁을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밀어드리겠다. 이걸 확실하게 좀 당원들이나 각인식이 됩니다. 그렇지. 예. 청와대에서 3대 개혁 추진하잖아. 네. 이걸 당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밑받침해서 밀어줄까? 노동개혁, 민노총 와해나 이 황교안 대표하고 손잡을 수 있잖아. 네. 이렇게 민노총 확실히 정리하겠다. 연금 이거 정말 이게 우리가 자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게 손해보더라도 계속 밀어붙이겠다. 네. 당이 앞장서겠다. 내가 앞장서겠다.
그는 게 교육 마찬가지고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윤 대통령 공약들 있잖아. 예. 이걸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앞장서서 미래부터 실천할지 이 비전을 좀 확 이제 해라. 이제부터 이게 정책으로 김기현의 고유한 상표로 한번 이게 승부를 해봐라. 이런 저 조언을 진짜 드립니다. 아, 좋은 조언이에요. 예. 거기서 이제 그 나경원하고 이제 연대가 된 건데 황교안과의 연대도 어떻게 순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황교안의 그 좋은 장점이 있잖아요. 부정선거와 싸우고 민노총 해체 이거는 그 아무래도 대선배고 정치적으로도 대선배, 행정으로도 대선배, 나이적으로도 선배 뭐 이러니까 잘 조언을 받아서 좋은 연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네, 마지막으로. 이번 전당대회 다시 한번 이게 투표권 행사할 때 네. 과연 이게 누가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이 맞을지 적극적으로 원팀이 될지. 행사해야 돼요. 예, 적극적으로 이래서 이게 투표해야 적극적으로 저는 투표해야 된다. 예. 지금 윤 대통령 이제 출범 초기입니다. 예. 1년도 안 됐는데 지도부하고 이게 계속 삐끗거리면 만약에 이준석계가 대거된다. 예. 최고위원회라도 이러면 이게 뭐 거의 저는 보수가 대분열 그럼요, 큰일 납니다. 괴멸될 수도 있어요. 큰일 나요. 그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저는 이게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하시라 이 말씀 드립니다. 자, 본경선 진출자 다시 말해서 컷오프는 책임당원 6,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거지만 당 대표를 뽑고 최고위원을 뽑는 건 책임당원 전체 투표입니다. 100% 전체 투표니까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투표하셔야 됩니다. 책임당원들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만듭시다. 네,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